한국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레전드 혼다의 발언은 들떠있던 일본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조별리그가 막을 내리고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은 국가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2조에 포함된 한국은 예상 밖의 성적표를 받으며 자력으로 조 1위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는데요. 2조의 한국과 요르단은 각각 1승 1무로 동률이지만 골득실에 밀려 요르단이 1위, 한국이 2위에 자리했습니다. 최종전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요르단과 바레인으로 한국은 말레이시아를 잡더라도 요르단과 바레인전 결과에 따라 순위가 결정돼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토너먼트 대진인데요. 일본이 이라크에 1대2로 패하면서 당초 한국이 2조 1위, 일본이 D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해 결승 한일전을 치른다는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동시에 한국이 2조 1위를 차지할 경우 16강에서 일본과 격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인데요. 만약 조 1위로 본선 무대를 밟을 경우 일본을 꺾어도 이어질 경기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8강에선 중동의 강호 이란과 디펜딩 챔피언 카타르 등 2위로 본선 무대에 오를 때보다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어 차라리 2위로 우승 경쟁에 돌입하는 게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 훨씬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결과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어 2위로 본선 무대에 오르더라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변함이 없는데요. 다만 최근 요르단을 상대로 힘겨운 무승부를 기록했던 만큼 조금이라도 유리한 길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고 실제 2위로 본선 무대를 밟을 경우 F조 1위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해 일본을 마주할 때보다 한결 여유가 있을 전망이며 이어서 호주와 우즈베키스탄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 피로도 측면에서도 한국의 우승에 보탬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 1위냐 2위냐를 따지기 전에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문제로 떠오른 건 클린스만 감독의 목적을 알 수 없는 전술로 이전부터 지적받아왔던 전술이 재차 도마 위에 오르며 갈수록 팬들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첫 경기 바레인전 때부터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은 빌드업의 문제점을 드러냈는데 당시 한국은 높은 위치에서 볼을 돌리다 끊기기 일쑤였고 이를 되찾기 위해 반칙을 남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손흥민을 포함해 무려 5장의 옐로카드를 받아 팬들의 걱정을 키웠습니다. 중국의 마닝 심판은 같은 상황에서도 유독 한국에게만 카드를 꺼내며 중국의 낮은 수준을 증명했지만 만약 한국이 카드를 받지 않았더라도 분명 공격 전개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한국은 당시 누적된 경고로 아시아 축구연맹의 추가 징계까지 받게 됐는데 규정에 따르면 한 경기에서 5명 이상의 선수가 카드를 받게 되면 해당 국가의 협회는 징계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AFC 징계윤리위원회는 한국에 3,000달러 우리 돈 약 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경고 한 장은 굉장히 치명적인데 조별리그부터 8강전까지 받은 경고가 누적되며 한 장을 더 받으면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카드를 받았던 선수들이 혹여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추가로 카드를 받으면 16강에 결장하게 되고 최종전에서 카드를 받은 선수가 16강에서 카드를 받으면 8강, 마찬가지로 16강과 8강에서 받으면 4강에서 결장하게 돼 클린스만호의 핵심 전력들은 카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밌는 점은 중국의 반응이었는데요. 중국 소후닷컴은 중국 대표팀이 최근 한국 심판에게 보복 판정을 받았고 AFC가 대신해서 대한축구협회를 응징했다. 마닝 주심은 한국과 바레인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포함한 5명에게 옐로카드를 들어올렸고 이에 한국 심판은 중국과 레바논전에서 다이와이춘이 얼굴을 가격당했음에도 레드카드를 주지 않았다. AFC는 고형진 심판의 레드카드 누락을 인정하며 그와 같은 파울은 모두 퇴장이라고 명시했다. 라며 중국의 조별리그 탈락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갑자기 한국을 이겼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 중국의 축구 발전이 없는 이유가 이와 같은 정신승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탈락이나 심판 그리고 징계 소식에 한국 팬들은 눈꽃만큼도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의 답답한 전술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팬들의 온 신경이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익히 알려진 대로 클린스만 감독은 핵심 선수들을 자유롭게 풀어놓는 매니저형 감독으로 불리고 있고 직전 요르단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이기재와 박용우 그리고 조규성 등을 비교적 이른 시간에 교체해 전술이 부족한 대신 선수 교체는 그래도 봐줄만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1차전과 2차전 모두 빌드업의 문제를 드러내며 역대급이라 평가받는 한국 대표팀의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실제로 유럽 최고의 피니셔로 불리는 손흥민의 히트맵을 보면 수비 진영에 오랜 시간 머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습 스페셜리스트인 손흥민이 낮은 위치에 오래 머물면 상대 문전과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체력적 부담이 더해져 기회가 생겨도 평소와 같은 완벽한 마무리가 힘든 게 사실인데요. 손흥민은 요르단전 리커버리 9회로 황인범과 동률을 기록해 사실상 미드필더였다는 평이 많으며 반대로 이강인의 히트맵을 보면 오히려 손흥민보다 공격 진영에 오래 머물렀다는 걸 알 수 있어
전문가들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역할을 놓고 아직까지도 동선 정리를 못한 클린스만 감독을 비판했는데, 만약 이강인과 손흥민의 역할이 바뀌었다면 한국은 훨씬 많은 기회를 창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강인이 직전 요르단전에서 평소 퍼포먼스에 반도 못 미치는 불안한 드리블을 선보였지만 여전히 넓은 시야와 패스는 날카로움을 드러냈는데, 만약 이를 활용해 전방으로 패스만 뿌려줬어도 손흥민의 폭발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전반전 내내 요르단의 압박에 시달려 완전히 자취를 감췄던 한국의 중원도 이강인을 중심으로 높은 안정성을 확보해 원활한 공격 전개를 이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라며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 간 동선만 제대로 정리해줘도 한국의 공격력이 2배는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 대표팀의 문제점이 확실한 만큼 이 부분이 해결되면 남은 경기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은데요. 부상으로 1차전과 2차전에 결장했던 코리안 가이 황희찬과 왼쪽 풀백 김진수가 다가올 말레이시아전에선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기재는 2부 리그에서도 못 뛰는 것으로 알려져 실전 감각이 떨어진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 감독의 고집으로 아시안컵에 합류했으나 수비와 공격 양쪽 모두 장점을 찾기 어렵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른쪽 햄스트링 근육 부상 소식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김진수의 회복 소식은 클린스만호에겐 천군만마와 다를 바가 없는 건데요. 또한 황희찬은 EPL 20경기에서 10골을 넣어 유럽에서 손흥민의 결정력과 비견될 몇 없는 공격 수임과 동시에 빠른 발을 바탕으로 측면을 붕괴시킬 수 있어 답답한 한국의 공격력에 활기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황희찬이 복귀하면 최근 존재감을 상실한 조규성 대신 손흥민을 톱으로 올려 마무리 능력을 극대화하는 게 가능해져 완전히 새로운 한국의 경기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혹은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을 이선에 배치해 축구도사로 거듭난 손흥민을 플레이메이커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제대로 된 크로스를 하나도 받아보지 못했던 조규성의 헤더 옵션도 다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황희찬 역시 소속팀 울버햄튼에서 스트라이커로 남다른 결정력을 자랑했던 만큼 황희찬이 톱으로 서는 모습도 기대할 수도 있어 이 모든 경우에 수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선수 간 원활한 동선 정리가 클린스만 감독에게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포인트로 떠올랐는데요. 재밌는 건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일본을 피하기 위해 조 2위를 노리고 있다고 입방정을 떨었으나 한국이 문제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는 일본 레전드 혼다의 주장에 꿀먹은 벙어리가 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일본은 지금 한국을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만약 한국이 조 2위로 본선 무대를 밟을 경우 일본은 요르단을 마주해야 한다. 그런데 요르단은 일본이 패배를 기록한 이라크보다 강하다. 물론 그런 요르단도 한국에 비하면 훨씬 나은 상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졸전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결국 요르단과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특히 핵심 전력으로 손꼽히는 황희찬이 3차전부터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본은 한국이 조 2위로 16강 무대에 진출해 마주치지 않길 기원해야 한다. 일본의 에이스 쿠보는 이라크전에서 턴오버 21개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어 발전을 거듭하는 한국을 피하는 게 조금이라도 우승에 다가설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라며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아직까지도 전력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은 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시안컵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어디까지 날아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